안녕하세요. 박용식입니다. 야, 집권 3년 차에 이렇게 많은 단독 뉴스들이 쏟아지는 경우도 전 참 드물다고 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집권 3년 차에는 총선이 끝났고, 국민의힘엔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고, 총선 전후로, 특검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선 대통령에 의해 거부되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의심 갈 만한 사안들이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터져 나오고 그 내용들은 정부 기관 일선에서 튀어나오는 내용들이 주로 있거나 아니면 그것과 연결되는 정부 기관과 연결되는 사안들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최근에 생각해 보시면 가장 큰 이슈는 대통령의 수사 개입 의혹이라고 부르는 순직 해병대원 특검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이 있고 멋쟁 해병이라는 카톡방이 등장합니다. 그 안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또 녹취록 내용들이 세상에 일파만파 알려지면서 뭐랄까요? 이종호라는 인물이 또 떠올랐고,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 삼부토건, 기타 등등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군 인사 개입에만 내용이 나왔던 게 아니라 하나가 뭐가 더 있었죠? 경찰 인사 개입 내용이 나옵니다. 경무관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CBS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인데, 저 이거 어마어마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주목하신 분들도 있지만 모르실까봐 제가 애써 긴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 땀 한 땀 찾아갈 거니까요. 하나씩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노컷뉴스의 오늘자 단독 보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통령실이 등장한다. 용산 심각하다 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이라는 숫자가 보이시죠? 1번이 아니라 총 3개의 기획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 둘, 셋, 이 보도를 함께 따라가 볼 건데요. 이 보도를 가기 위해서는 먼저 출발해야 될 게 7월 16일자 MBC의 단독 보도를 먼저 밟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볼까요? 첫 번째 단독 보도는 MBC 뉴스의 7월 16일자 단독 보도입니다. 제목은 이종호 녹음 파일에 나온 경무관 수사 외압 의혹 징계도 피해갔다 라는 제목이거든요. 자, 앵커의 리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VIP에게 이야기를 할 테니 절대 사표 내지 말아라.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증폭시킨 이종호의 말이다. 이 대화가 남긴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경찰 간부의 이름이 나오는데 땡땡땡 서울 치안감 별 2개 다는 거 아마 전화 오는데 별 2개 달아줄 것 같아. 그래도 또 우리가 그 정도는 주변에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냐? 경찰 인사 청탁까지도 의심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경찰 인사 개입이고요. 그리고 이 경찰 간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경찰청장이 감찰을 지시하고 징계위까지 열렸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해서 화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2023년 10월 23일에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지난해 10월 인천 세관 직원들에 대한 수사에 서울 영등포 경찰서가 출발했다라는 사건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다국적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 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 때문에 이를 수사하게 되는데요. MBC 뉴스데스크에는 다른 한 조직원은 갖고 있던 가방을 무심코 검사대에 올려놨는데 세관 직원이 이를 만류하고 입구짝으로 곧장 보내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러니 영등포 경찰서는 인천 세관 직원들에 대해서 가열차게 수사를 해보려고 했던 거였죠. 의혹은 필로폰 밀수 과정에 개입이 돼 있다. 네. 다국적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 과정에 누가 인천 세관 직원들이 도움을 줬다. 그런데 갑자기요,
서울경찰청의 경무관이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종호 씨와의 통화에서 별 1개 경무관에서 별 2개 치안감으로 승진할 거라고 언급된 조모 경무관이었다. 경무관은 이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장에게 세관 수사를 해서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라는 압력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 경찰청장이 경로할 수밖에 없었고 조모 경무관에 대한 감찰 조사를 윤익은 경찰청장이 지시했습니다. 외압 사실을 실제 경찰청이 확인을 했고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려달라 이런 요청과 함께요. 지난 2월 조 경무관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불문이었다.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치안감 승진 인사를 앞두고 있었던 조모 경무관에게 징계 조치가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 심지어 경찰청장이 경로하면서 감찰까지 지시했는데 최종 결론이 불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조모 경무관에게 윤 청장이 직권, 경고 조치를 했다고는 하는데 이런 징계가 철회된다라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심지어 내용 자체가 영등포 경찰서 수사팀에 경찰청의 경무관이 부담 주지 마라 라는 압력을 넣었다는 건 매우 수상한 일이잖아요. 그러니 경찰 차원에서 감찰을 하고 징계를 요청한 건 당연한데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게 어떤 배경이 있는가?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손인가? 찾아보니 수사팀장에서는 지휘선상에 있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전화해서 압박을 넣었으니까 해당 팀장의 계급은 경정, 경무관은 2단계 위. 그랬으니 당연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상황을 대입을 해보면 최해병 순직 사건과 우리가 유사한 지점을 좀 보게 됩니다. 갑자기 해병대 1사단장이 없는 직권을 남용해서 월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권 남용해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자신은 지도를 했다. 지시가 아니라 지도를 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압박을 느껴서 해병대 1사단장의 지시대로 바둑판식 수색이나 이런 것들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묻는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도 보면 경찰의 영등포 경찰서의 수사팀이 마약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는데 갑자기 서울경찰청 경무관이 전화를 해서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이 건을 가지고 경찰청장이 징계까지 요청했는데 불문 처리됐다. 매우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수사팀은 마약 밀반입 과정에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상태였고 수사팀장에 따르면 조모 경무관은 첫 통화에서 관세청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수사 브리핑에서 세관 수사 내용까지 밝히는 건 국감에서 야당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여기서 또 정치, 야당을 언급합니다. 관세청에는 같은 정부 일원이니 무리하게 안 할 거라고 미리 말해뒀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아는 관계였냐?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다. 갑자기 전화해서 이런 말을 하니까 당황했고 압력을 느꼈다. 어디서 많이 본 풍경 아닐까요? 예. 열흘 뒤 이어진 두 번째 통화에서도 조모 경무관은 자신이 관세청과 어떤 관계인지 설명했습니다. 생안부장 오기 전에 공안 경찰단장 했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저한테 협조했음. 관세청장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 회유성 발언. 특히 관세청이나 경찰청이나 다 정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일원이고 그래서 타 기관을 최대한 예우하면서 부담 없도록. 왜냐하면 스스로 침뱉는 거기 때문에. 이거 수사 개입입니다.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세 번째 통화에선 조 경무관은 읍소하기 시작했다. 수사 외압 의혹이 언론에 기사화될 조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서울청 생안부장 하다가 승진이 안 되고 이번에 정말 마지막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언론 보도 나면 이 기회마저 정말 어려울 것 같아 다급한 심정으로, 야, 진급 얘기. 제가 이번에 진급을 하면 과장님을 위해 열심히 할게. 과장님, 저 좀 일단 살려주십시오. 고립무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영등포 서장 출신 아닙니까? 하하. 재밌죠? 이런 히스토리를 일단 알고 기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CBS 노컷뉴스 보기 전에 저희가 만나봐야 될 단독 보도 중에 조 경무관만 따라다닌 유일한 경찰, 그는 멋쟁 해병이라는 기사가 뉴스원 단독 보도로 7월 26일자에 나온 게 있습니다. 최근 3년 6개월 동안 2차례 이상 본인의 인사 발령지로 기존 부속실장과 함께 이동한 경무관은 조병노 수원 남부경찰서장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무관은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찰 소열 네 번째 계급이다. 문제는 조 경무관의 부속실장인 최모 경위는 멋쟁 해병 멤버로 조 경무관의 승진을 로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서 저희가 만나봤던 그 카톡방 멤버 중에 멋쟁 해병 멤버로 최모 경위가 있다는 겁니다. 최모 경위가 봐준 사람이 누구다? 조모 경무관이다. 최 경위는 현재도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조 경무관의 부속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인사 로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두 사람이 여전히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MBC 보도에 나온 생안부장, 2023년 10월까지 서울경찰청 생안부장으로 근무했던 조모 경무관이고 최경위는 그의 부속실장이었다. 지금 뭔가 퍼즐이 막 맞춰지고 있는 그림이죠. 이종호가 녹음 파일에서 언급한 땡땡땡 서울 치안감 별 2개 다는 거 아마 전화 오는데 2개 달아줄 것 같아. 하하. 재밌죠? 이런 맥락들을 보고 자, 오늘자 드디어 CBS 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컷뉴스 단독 보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통령실 등장. 용산 심각하다. 아까 기존에 나왔던 내용에서 약간 좀 진일보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전 믿어 의심치 않아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짧은 요약본에는 마약 밀반입 세관 연루 의혹 수사하던 경찰, 수사 외압 폭로하며 용산 언급, 서장이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 취지로 말해. 그러면서 언론 브리핑 연기 지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자, 이후 실제로 보도자료에 세관 부분 삭제. 이거 정말 너무해요. 너무해요. 어떻게 일선 수사팀에 개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직권을 남용해서 개입하고 그 수사의 방향을 틀어버리거나 오염되게 만들고 언론 브리핑에서 어떠한 대목을 삭제하게 만들고,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자, 따라가 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 반입에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 수사팀이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는 사건과 관련해 용산이 개입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다. 기존에는 조모 경무관의 세관 수사 개입 의혹에서 이제는 용산 개입 의혹이 나온 겁니다. 용산 개입 의혹.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전 형사과장 백모 경정이, 아까 압박을 받았다고 고백한 경정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에 제출한 고발장에 용산 대통령실이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대통령실 개입 의혹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야,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라는 것은
최수근 해병과 관련된 죽음을 둘러싸서 수사 무마 의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선 경찰서에서 세관을 다국적 마약 조직에 이 도움을 줬다라는 세관을 수사하는데 대통령실이 개입했다? 이거 엄청난 의혹 아닙니까? 고발장에는 지난해 9월 20일 당시 서울 영등포 경찰서장인 A 총경이 세관 마약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백경정에게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면서 22일로 예정된 언론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내용이 뭔가 쎄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닌가요? 앞서 백경정은 지난해 9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을 붙잡았고 나무 도마 속에 숨겨진 필로폰까지 포함해 총 27.8kg을 압수했다. 92만 6천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약 834억 원의 마약이다. 백경정은 이 과정에서 지난해 1월 27일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6명이 필로폰 46kg을 몸에 부착해 인천국제공항을 통과했고 밀 반입 당시 세관 직원들의 협조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했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해 9월 13일 윤익은 경찰청장에게도 보고됐고 윤 청장은 아주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다, 소기의 성과가 대내외에 제대로 알려지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직접 챙겨라 라고 칭찬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기 나옵니다. 앞서 저희가 꼼꼼하게 짚어본 내용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일주일 만에 돌연 A 총경이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 백경정의 주장이다. 이후 서울경찰청 지휘부에서도, 이거 조모 경무관 아닌가요? 서울경찰청 지휘부에서도 관세청 내용을 삭제하라는 압박이 시작됐다고 한다. 실제로 언론 브리핑은 연기됐고 이후 뒤늦게 열린 브리핑에서도 세관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삭제됐다. 당시 이 문제로 경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은 백경정은 지난 18일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지구대로 발령되면서 수사에서 배제됐다. 이거 얼마나 영화 같은 일입니까, 여러분? 일각에서 좌천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튿날인 19일엔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목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경고 징계도 받았다. 아니, 허허, 오늘 청문회 열리고 있지 않나요? 백경정은 지난 16일 고광효 관세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9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 4부에 배당하고 관련 진술과 정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A 총경의 용산 발언을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지난 24일 백경정의 고발인 조사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총경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백경정에게 브리핑 연기를 요청하면서 용산에서 심각하게 본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 있는가? 라는 질문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부인을 했고요. 그는 또 세관을 수사하지 말라는 말은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강하게 부인했다. 일단 당사자인 A 총경은 부인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앞서서 서울경찰청 지휘부에서 압박이 나왔다는 것은 MBC 보도나 여타 보도로 이미 확인을 했으니까요.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 이번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해 10월 서울경찰청 소속 조모 경무관이 백경정에게 전화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CBS 노컷뉴스가 보도하면서 처음 드러났다. 당시 조모 경무관은 백경정에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 기관에 부담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세관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다. 아하, 아까 MBC 보도에 나온 내용 그 녹취 그대로입니다. 외압 의혹을 받은 조 경무관은 당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겨졌지만 불문 결정 징계 안 했다. 쭉쭉 나오고 조모 경무관은 또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아주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죠. 야, 이거 심각합니다. 여기 뒤에는 저희가 앞서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핵심 이종호 녹취록에서 언급된 인물이라고 거듭 확인을 해줍니다. 백경정, 즉 공수처에 고발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지구대로 발령이 됐습니다. 좌천성일 수밖에 없죠. 심지어 여기에 나온 내용 그대로라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경고징계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열심히 수사했는데 이런 결론을 맞았다고 한다면 저는 백경정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 같이 할 일을 열심히 했는데 윗선에서 개입한 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측면에 징계를 받았다? 이거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공수처, 좀 불안하네요. 자, 백경정은 지난 25일 새벽 고발인 조사를 마칠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발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을 했고 상당히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다. 고발된 내용들이 잘 정리돼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너무 큰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 큰 내용이 터졌습니다. 이 지금 첫 번째 기획 보도로도 기획 기사로도 굉장히 충격적인 건데요. 자, 두 번째 단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관 삭제 종용, 세관 마약 삭제 종용, 관세청, 경찰 수뇌부, 전방위 압박이 있었다. 갈수록 충격적인데요. 지난해 경찰이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의 마약 밀반입을 도운 혐의로 세관 직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세관과 경찰 수뇌부의 전방위 압박이 수사팀에 가해진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세관 고위 관부들까지 역할을 나눠 수사 관계자를 접촉해 언론 브리핑에서 세관 관련 내용을 삭제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에 나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수사를 받는 기관 간부들까지 나서서 일선 수사팀을 찾아가는 것은 이례적이다. 야,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동시다발로 경찰과 세관이 움직였다라는 거잖아요. 진짜 씁쓸한데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마약 밀반입 수사 결과 브리핑을 닷새 앞둔 지난해 10월 5일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보도자료 수정을 요구받았다. 당시 서울경찰청은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관세청 관련 내용을 빼라 라고 요구했고 이후 세관 직원이 수사 대상임을 추정할 만한 민감한 문구가 모두 삭제됐다고 한다. 수사팀을 이끌던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백모 경정은 처음에는 이런 지시를 거절했지만 서울경찰청 형사과장 A 총경으로부터 지휘부가 이 사건을 마약 수사대로 이관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맡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겁박처럼 느껴 결국 지시를 수용했다는 게 백경정의 주장이다. 백경정은 그날 영등포서 사무실로 돌아온 직후 오후 5시 15분쯤 서울경찰청 조모 경무관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앞서 학습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조모 경무관이 이제 정부기관인데 이거 야당만 좋은 일이다. 기관끼리 싸우는 거로 비춰진다. 정무적 판단으로 전혀 일면식이 없는데 전화가 왔다는 거죠. 또 조모 경무관이 언론 브리핑 이틀 뒤 예정된 관세청 국정감사 거론하면서 야당 도와주는 일이다. 또 언급을 했다는 거고요. 백경정에게 청탁성 전화를 한 조모 경무관은 행시 39회 출신, 경찰 입직 전 6년가량 관세청에서 근무했다. 이런 조모 경무관에게 협조 요청을 전달한 세관 측 인물은 김모 당시 인천공항세관장으로 밝혀졌다. 김 전 인천공항세관장은 행시 37회 조모 경무관과 함께 근무한 사이다. 공무원 진짜 뭐 하는 거죠? 지금 정신이 없네요. 야, 이런 사람들의 다 뒤를 봐주고 징계도 안 받게 해주고 수사도 무마시켜주고 수사 열심히 한 사람 좌천성 인사 때리고 경고 조치하고 벌 받을 사람 안 받고 불문 조치해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전 너무 충격적인데요? 이게 지금 임성근 구면 로비 의혹만 있는 게 아닙니다. 조모 경무관 징계 무마 로비 의혹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수사한 백모 경정 같은 사람 일선 지구대로 보내버리고, 예? 서울청장이 징계 때리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충격적인데요? 백경정이 최근 공수처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마약 밀반입 사건에서 수사 대상이던 세관의 수뇌부가 되레 경찰 수사 지휘 라인을 조직적으로 접촉해 외압을 가한 정황이 보이는 대목도 담겼다. 조모 경무관의 전화를 받은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6일 세관 고위 간부가 직접 백경정을 찾아왔다는 내용이다. 야, 직접 또 찾아갔어. 인천세관 소속 비국장 등 직원 8명이 면담 요청해서 영등포서를 방문했고 세관 간부들은 죄송하다, 관세청장 지시로 인천세관장은 서울청장 만나러 갔고 자신은 과장님 만나러 왔다. 야, 5분가량 이루어진 세관 간부와 수사팀 면담에서 백경정은 기자들이 마약 밀반입 과정을 물어보면 세관구역 통과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는 답변은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세관 측이 세관에 대해 언급 안 할 수 없냐라고 재차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수사 책임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한 뒤 돌려보냈다라는 겁니다. 아니, 경찰이 인지해서 수사하는데 여기저기 다 달려들었어요. 충격적인데요? 면담 직후 이뤄진 통화에서는 비 국장이 인천공항 본부 세관장의 지시라며 재차 백경정의 브리핑에 세관 내용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물어봤고, 백경정은 질문하면 세관을 언급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했고, 비 국장과의 통화 후 약 10분 뒤에는 미치겠다. 국수본 C 계장이 백경정에게 전화해서 브리핑 연기 여부를 확인하고, 이거 여러분들 최수근 해병의 죽음 뒤에 벌어진 온갖 수사 무마 의혹과 그 사건을 회수하고 브리핑을 연기시키고 취소시켜버리고 혐의자를 빼버리고 이런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전방위적인 압박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기 인맥으로 다 틀어막는 거야. 국수본 C 계장이 백경정에게 전화해서 브리핑 연기 여부를 확인했고, 1시간여 뒤에는 서울청 D 계장이 영등포서를 직접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건 이첩 지시를 통보하면서 아무튼 다시 가겠습니다. 사건 이첩 지시를 통보하면서 영등포서 수사팀은 관련 수사를 한동안 중단했다. 공수처는 그래서 브리핑에서 세관 부분이 도려내진 경위, 그 과정에서 경찰 지휘부, 세관 간부, 수사팀을 압박한 정황 사이의 연관성, 의심을 갖고 사안을 따져보고 있다. 공수처는 24일 백경정 불러서 10시간에 걸쳐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고, 당시 고발인 조사에서도 공수처는 백경정의 고발 내용을 일일이 거론하며 수사 외압 의혹 상황의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말미에는 이대환 수사사부장이 직접 들어와 의문점 등을 캐물었다고 한다. 수사사부장 이대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공수처가 많이 의심스러워서. 한편 조 경무관은 CBS 노컷뉴스에 지난해 10월 5일 인천공항 세관장으로부터 언론 브리핑 내용 중 세관 직원 언급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받았다. 그 이후 백경정과 짧게 통화를 했다라며 관세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점 등을 말하자 백경정은 브리핑에 세관 언급을 하지 않을 예정이고 기자가 질의할 경우 언급할 수 있다고 상세히 설명해줬다고 해명했다. 반면 백경정을 만난 비 국장과
조 경무관에게 청탁성 전화를 한 것으로 지목된 김 전 인천공항세관장 등은 여러 차례 연락에도 별다른 입장을 주지 않았다. 공수처에 고발이 됐으니까 이제 수사의 영역으로 간 것인데 실제 여기에 전방위적인 압박을 내은 관련자들 중에 별다른 입장을 CBS 노컷뉴스에 주지 않은 인물도 있다 정도로 두 번째 기사를 요약할 수 있겠고, 야, 이거 지금 사건이 너무 큰 사건이네요. 이게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가, 이 특종 보도가 굉장히 큰 건입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유튜브 클립이나 이 기사를 많은 분들께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아까 서울청 지휘부, 국수본에서 달려들었다는 얘기를 서울청 지휘부. 자, 가봅시다. 야, 여기저기서 달려드네요. 그죠? 세관 마약 수사팀이 버티자 서울청 지휘부는 사건 넘기라고 지시했다. 자, 따라가 봅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은 서울경찰청 지휘부의 사건 이첩 지시로 수사를 결국 중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 보도자료에 세관 관련 내용 삭제할 수 없고 삭제하더라도 세관 관련 기자들의 질의가 나오면 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버티니까 서울청 지휘부가 넘겨라. 세관 마약 수사 초기 보고를 받은 윤익은 경찰청장이 직접 훌륭한 성과라고 칭찬했던 사건이 서울 영등포 경찰서장이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한 직후 분위기가 바뀌면서 언론 브리핑이 연기되고 관세청 내용을 삭제하라는 압박이 시작됐다는 게 수사팀의 주장이다. 10월 6일 오전 10시 10분쯤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경찰청 소속 A계장이 찾아왔고, 이거는 이제 앞서서 잠깐 소개해드린 내용인데, A계장은 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 백모 경정에게 지휘부에서 사건을 마약 수사대로 이관하는 것으로 검토가 끝났다면서 이첩을 통보했다고 한다. 당시 A계장은 사건이 크니 마약 수사대에서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설명했지만, 수사팀은 이미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수사는 끝났고 통신과 금융자료 등 확보한 증거자료 분석만 남은 단계라고 반박했다. 넘기지 않겠다는 거죠. 이첩 통보에 수사팀원과 A계장 사이에 언성이 높아졌지만 결국 상부 지시에 따르기로 했다. A계장이 찾아오기 직전 인천세관에서 찾아온 거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입니다. 수사팀은 전날 오전에도 서울청 시총경으로부터 세관 관련 내용을 브리핑에서 삭제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서울청 조모 경무관이 국정감사 언급하면서 세관 내용 삭제하라. 제 지금 심장이 다 떨립니다. 야, 이런 내용들이 또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나온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이 내용은 정말 심각합니다. 불과 한 달 전에는 경찰청장이 이렇게 칭찬까지 했는데 중간에서 영등포 경찰서장 D 총경의 용산 발언 이후 분위기가 바뀐 것이다. 심지어 그 박정훈 전 대령은 이 최수근 해병대원 죽음을 둘러싼 초동 조사 내용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을 때 그 함께 여러 명이 모였다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회의에서 이 정도면 잘 수사가 이루어졌구만, 그런 평가도 합니다. 결재까지 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재라기보다는 실제 경찰청장이 아주 훌륭한 성과고 대내외에 제대로 알려주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직접 챙겨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개입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백경정은 10월 6일 팀원들에게 이첩 지시가 결정됐으니 저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영등포서 수사팀은 이날부로 사실상 해체됐다. 영화 같은 일 아닌가요, 이거? 아직 안 끝났네요. 하지만 열흘가량 중단된 수사는 서울청에서 다시 영등포서가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10월 16일 수사가 재개됐다. 서울청이
다시 사건을 영등포소로 돌려보낸 이유는 정확히 밝혀진 게 없으며 결과적으로 세관 수사가 한창 진행됐어야 될 시기를 열흘이나 놓치고 허송세월을 보냈다. 결국 사건 이첩 시기의 정확한 배경은 향후 공수처 수사로 규명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백경정은 이달 24일 공수처 조사에서 지난해 9월 20일 서장으로부터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알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총경은 실무적인 수준에서 검토한 것, 우려할 만한 상황은 없었다. 현재 공수처의 수사도 진행 중이라서 사건을 언급하지 않겠다. A 계장도 영등포 경찰서에 의견을 들으러 갔다. 규정상으로는 이관이 돼야 하는 상황이어서 영등포서에 가서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의견이 어떠냐라고 물어본 것. 그렇군요. 물어봤군요. 그러면 언성을 높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언성을 높일 이유가 없는데 물어보러 갔다? 믿을 수 없는 내용인데? 네. 굳이 내가 현장까지 직접 갈 이유가 없고 그냥 전화해서 이관된다고 통보하면 된다며 현장에 간 것은 의견 들으러 간 것이라고 또한 강조했다. 이첩은 본인들의 직권이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세 가지의 기사를 만나봤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 내용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 내용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겪었던 고초 이거와도 동일하고, 그리고 이 수사의 전반적인 내용에 누군가 개입해서 어떤 걸 빼고 넣고에 대한 문제, 특별히 이제 빼는 것에 대한 문제, 빼는 걸로 안 되고 언론 브리핑도 막아야 되니까 이첩을 하는 방식, 뺏어오는 방식, 경북경찰청에 이미 넘어간 사건을 국방부가 다시 가져오는 방식, 국방부 검찰단이 다시 가져오는 방식, 이런 것 등등이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여겨집니다. 이거를 더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고 이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은 많은 분들이 더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큰 거 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한 땀 한 땀 다 읽어드렸고 따라가 봤습니다. 근데 저도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이 녹화 끝나고 읽어볼 건데 얼개는 최수근 해병 수사무마 외압 의혹과 아주 유사합니다. 관련 인물도 심지어 멋쟁 해병 카톡방에 들어가 있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경찰 인사에 개입했을지 모르겠다는 의혹보다 일단 징계 무마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징계 무마가 성공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무관에 대해서 이종호 녹음 파일에 나온 경찰 간부인 조모 경무관에 대해서 불문 조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데, 성공한 로비였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거는 심각한 인사 개입이자 그리고 국정 개입이죠. 수사 개입이고 징계 무마건이니까 또 징계와 관련돼서 경찰 행정에 개입하는 것이죠. 놀라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한 땀 한 땀 읽어드렸는데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공유해 주시고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